오늘은 시행령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취소자에 대한 처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항 병역 지정업체의 장은 전산요원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전산요원이 법 제41조 1항에 따른 41조 1항이 편입 취소 및 의무부과 조항입니다. 법조항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병적기록표 아니죠. 왜? 병역지정업체장이 관리하는 것은 복무기록표거든요. 병적기록표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이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산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병력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산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됩니다. 편입 취소됐으니까 이제 원상복구되는 거죠. 맞죠? 이 경우 관할 지병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을 해야 됩니다. 자, 3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험에 나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3항 전산요원이 법 제41조 1항 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 1항 1호가 사촌 이내 혈족이죠. 그겁니다. 사촌 이내 혈족에 의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이죠. 네,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 2를 위반하여 전직입니다. 전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편입의 개념이 아니고 정상적인 복무를 하고 있다가 전직을 했는데 이직이죠. 결국에는 전직을 했는데 그 전직이 부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전직하거나 법 제41조의 제1항 2호는 뭐냐 하면 사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전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품 수수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한 부정한 방법으로 마찬가지 전직하여 편입 취소된 경우 같은 조 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에 법 제55조 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그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에다가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전직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편입이 됐는데 다시 산업기능요원으로 산업기능요원도 무관할 것 같아요. 다른 걸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 그냥 산업기능요원으로 할게요.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초에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1월 1일 편입이 돼서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고 있다가 12월 1일부로 다른 업체로 이제 전직이 된 거죠. 근데 전직이 됐는데 요때 사촌 이내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쭉 26년 4월 30일에 요게 식별이 된 거죠. 그러면은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 기간은 안 따준다는 거예요. 너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복무한 거니까 이거는 복무한 일수에다가 안 쳐줄 거야. 어차피 4월 30일부로 편입 취소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 앞에 있는 복무기간들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맞죠? 네가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간 그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은 이거는 안 따져준다. 근데 편입 1월 1일부로 정상적인
루트에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한 방법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12월 1일까지 근무했던 복무했던 요 기간은 이거는 복무한 기간으로 따져준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현역병으로 예를 들어서 입영이 되든 사회복무로 소집이 되든 그 계산 공식에 의해서 이 복무 기간을 그 계산 공식에 삽입을 해가지고 산출된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설정이 이제 산출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군사교육 소집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을 했는데 그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군사교육을 뭐 1개월 받았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1개월 받은 거 요거는 오케이 인정해 줄게.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요거 계산할 때 이 군사교육 1개월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복무한 기간으로 봐줄게. 그 얘기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계산 공식이 나오죠. 1호.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은, 여기 달라지는 거죠.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곱하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복무해야 할 기간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됐죠? 예. 자, 근데 만약에 군사교육 이 1개월을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편입한 요 기간 내에 군사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굳이 요때에 군사교육을 기술한 거는 요거 전체를 다 복무한 기간으로 안 따져주기 때문에 요때 군사교육을 받은 거는 따져주겠다라고 문장에다 기술을 해준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 사항 전산요원이 법 제41조 1항 3호부터 8호까지 요거는 이제 부정관 방법에 의한 어떤 전직이라든지 편입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에 의한 어떤 편입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사망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마찬가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사항을 잘 구별하십시오. 이해가시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요원에 대한 조항은 다 끝난 겁니다. 끝났고요. 자, 법 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지금 전산요원에 계속 긴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갑자기 왜 생뚱맞게 사회복무요원이 왜 갑자기 또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장 자체가 보충력에 대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충력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에 장이 들어가서 처음에 사회복무요원 공부했죠. 그 다음에 예술채용요원 공부했죠. 그 다음에 보전법수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이제 보충력 그 장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42조 사회복무요원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됐죠? 법 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의 조정입니다. 자, 1항 72회 때 출제가 됐던 문장이고요. 자, 주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예술채용요원, 전산요원. 자, 요거 주의해야 되는 게 보전법수가 빠져 있죠. 보전법수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왜? 보전법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 복무기간 조정 이런 거 무관하게 보전법수는 무조건
내가 해당 분야에서 3년을 복무해야 되는 걸로 법에 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72회 때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역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출제 경험도 많고 아는 분이면 분명히 그거 갖고 장난칠 거예요. 출제위원이. 맞죠? 보전법도가 빠져있네? 네, 싹 집어넣고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보전법수를 제외한 사복, 예체, 전산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의 조정은 누가 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형 사소보조로서 예체, 전산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우리 앞에 보면은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2년 10개월이잖아요. 근데 사소보나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2년 2개월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호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호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호 병력자원의 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항 72회 때 이걸 갖고 이 주어를 가지고 장난을 쳤거든요. 자, 국방부 장관입니다. 병무청장 아닙니다. 1항에 따라 사복요원, 예체요원, 전산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현역병 때도 마찬가지 나왔잖아요. 맞죠? 예, 국심대승. 심대승. 근데 중요한 거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보충역이라고 해서 병무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3항 33조의 7, 1항 2호, 3호, 5호에 따라 예술채용요원에 편입된 사람. 자, 요거 2호, 3호, 5호가 다 뭐냐면은 뭔가 다른 데에서 복무 중이었다가 예술채용요원으로 편입되다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과 65조 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65조 1항이 질심재치,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이런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런 어떤 사유에 따라서 보충역이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됐죠? 65조 1항 말씀 잘못 들었다. 전공질심이다. 좀 이상하더라 그래. 전공질심, 기하자, 수영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공질심, 전상 공상으로 인한 질병, 심신장애를 받은 사람, 심신장애가 생긴 사람들, 그 다음에 기하자, 그 다음에 수영자로 인해서 보충역이 편입된 사람, 그 얘기입니다. 자, 시행령 제92조의 2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입니다. 법 제42조의 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는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계산 공식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 법 제37조 7, 1항 2호, 3호, 5호에 따라 예술채용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종전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마이너스 복무한 일수를 하고 예체요원의 의무기간을 곱하면은 이제 앞으로 복무할 기간이 나오는 거고요. 2항 법 65조 1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중에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의 계산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 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입니다. 자, 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산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운영계획은 다 그 해당 주무부서장들이 다 했잖아요. 그 주무부 장관들이, 맞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나왔던 것 같고, 예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승선도 해수부 장관이 운영계획 수립 같은 경우 그 해당되는 주무부 장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항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지병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체요원, 전산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망, 이항과 사망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병무청장은 일단 주어가 다르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뭐죠? 보전법수입니다. 보건의사,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자, 보법수입니다. 보법수. 전담의사는 어차피 병무청 소속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내가 하는 거니까. 병무청장 내 자신이 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빠져 있는 겁니다. 보법수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자가 빠져 있죠. 맞죠? 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복무 및 관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법수 대체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장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병무청장 입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면 장관급이잖아요. 예, 장관급에 있는 합동으로 하는데 관리 부분은 나보다 어떻게 보면은 장관이 더 병무청장은 차관급이잖아요. 예, 그 관리 부분까지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조금 상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복무에 관한 것만 보는 거구나. 근데 위에는 어차피 지병장, 관할 지병장이 여기 보면 뭐 국가기관, 지자체장, 뭐 지자체, 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관리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시행령 제9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입니다. 자, 1항 법 제43조 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이하 운영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각호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1호 73조 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의 작성 기준. 2호 77조 제1항에 따른 전산요원 필요인원 산정 기준. 3호 전산요원의 복무 지침. 4호 그 밖에 전산요원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 그런 것들이 운영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73조 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와 77조 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전산요원의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항 지병장이나 관할지병장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체, 전산요원의 복무 실태, 신상명도 통보 등의 자원관리, 그 다음에 자원관리 실태,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등을 점검을 위해서 복무기관별 병역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자가 들어갔으니까 이상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매년 1회 한 번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파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합니다. 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다만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이나 병역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실태조사는 누가 하죠? 누가 하죠? 지병장들이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 또 보전법수는 빠져있죠? 맞죠? 사항,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계속 보겠습니다. 자, 5항 사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평가 방법, 평가 기준, 우수 복무기관이나 우수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6항 사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복무기관,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이 파견 근무 중인 연구소장, 연구소 나오니까 연구소의 장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문연구요원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병역지정업체 및 자 여기 산업기능이 왜 안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구소장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문연구요원만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해가시죠? 예,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산업기능요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병역지정업체 맞죠? 예. 자, 7항 관할지병장은 전문연구요원이 마찬가지 산업기능요원 빠져있죠? 예, 연구소니까 업체나 파견 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사망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할 경우 파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연구소의 장 나오니까 전문 연구 요원만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산업기능요원 안 들어가도 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X 이러면은 나만 곤란해지는 겁니다. 됐죠?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8항 병무청장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보건의사,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복무에 관한 것만 본다 그랬잖아요. 맞죠? 복무 및 관리가 아니고 복무에 관한 것만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푼 겁니다. 1호 보건의사,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감옥 조금 올릴게요. 근무시간 중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에 복무했는지 여부. 네. 근무시간 중에 내가 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 나목 근무시간 외에 감옥에 해당 업무 외에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됐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보건의사 이런 친구들 보면은 밤에 응급실 같은 데 막 알바하고 잘 아시는데요? 예, 연배가 좀 됐다는 건데. 오래전 이거 기사인데 이거 다 아시죠? 한 번씩 이렇게 농담이고 기사에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막 응급실 같은 데 가가지고 알바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기사 나오고 그거 때문에 실제 조사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는 똑바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근무시간 외에는 엉뚱한 행동하고 있는지, 그거 보는 겁니다. 2호 대체복무요원 대체요법에 따른 대체 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항 8항에 따른 복무 실태 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뒤바꾸면 안 되겠죠. 바뀌면 안 되겠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시행규칙은 쭉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시행규칙인데 여기에는 저 맨 밑에 있는 부분만 날짜 나오는 것만 한번 볼게요. 여기 사항 제목이 뭐죠? 예, 시행규칙 제66조 전산요원의 실태조사입니다. 자, 사항 관할지병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서 매년 특이한 날짜죠.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매 분기 나왔네?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실태조사 계획서는 1년에 한 번이죠. 1월 20일에 병무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결과는 매 분기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지루하게 진행이 됐던 보충력, 특히 전산요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제6장 병력동원 소집 등의 의무 부과입니다. 제1절 병력동원 소집이고요. 날짜는 75453이 이 코드 중에서 7개의 날짜가 나오죠. 7월 31일, 8월 31일, 9월 15일, 9월 30일, 10월 20일, 10월 11월 30일, 그 다음에 11월, 12월 15일 이렇게 7개의 날짜가 나옵니다. 자, 병력동원 관련되어 있는 병력동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 소집 마찬가지 여기는 시행규칙까지 다 봐야 됩니다. 시행규칙까지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병력동원 소집에서 한 문제, 훈련 소집에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렇게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